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분 방정식 실시간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곱 번째 유형부터 12번째 유형까지 역시 6개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곱 번째 유형은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런데 이번에는 중근인 경우입니다. 중근.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중근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특성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답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특성 방정식은 A 람다의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수분해하시든지 근의 공식을 쓰시든지 해결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면 이게 중근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분해가 됐겠죠. A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그 중근을 람다 헷 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헷의 제곱는 0이다. 이렇게 표기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 람다는 람다 헷이고 이것은 중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답을 쓰면 돼요. 중근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한 걸로 되는 거고, 그리고 y는 하고 해를 쓰면 됩니다. 당연히 람다 헷이란 근을 얻었으니까 람다 헷 가지고 2의 람다 헷 x승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근데 중근이니까 거기에 1차식이 곱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1차식을 곱해주면 됩니다. C1 플러스 C2X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해서 그렇게 답을 쓰시면 역시 감점 없이 만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 타입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역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복소근이 나오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문제는 같은 식으로 나갔겠죠?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이다. 이걸 풀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역시 특성 방정식 쓰시고요. 그렇죠? 특성 방정식은 상수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A 람다의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0이다. 그렇게 쓰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복소근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쉽게 인수분해가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고민할 거 없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근의 공식을 쓰시면 돼요. 해서 람다는 하고 시작해서 근의 공식 그냥 쓰면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고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루트 안에가 당연히 음수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마이너스 1 하는 것은 순허수, 복소수, i라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공학에서는 가끔 이제 j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i라는 걸로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i라고 쓰셔야지 j라고 쓰시지 마세요. 우리 교재도 j라고 쓸 때도 있고 i라고 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게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i라고 쓰세요. i.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람다는 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예,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를 바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예, 그냥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y는 알파를 가지고 실수부를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죠. 예,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웠죠. 2의 알파 x승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곱하기 허수부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파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C1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2 사인 베타 x 이렇게 쓰고 끝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지난번에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여기서 실시간 수업에서 얘기해주는 유형 그 문제는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학습했던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해서 학교 온라인 사이트나 제 유튜브 채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영상이 있죠. 거기에 이런 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문제 스타일을 풀 줄 아시면 그러면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것에서 뭐 심하게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 영상을 충실하게 공부해 두셨으면 기말 시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한번 학습 영상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속은 나오는 케이스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 다음 9번째 타입은 3개, 제차 3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아마 학습 영상에서 잠깐 문제를 하나 푼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죠? 우리가 3개 선형 미분 방정식, 지금까지 나간 학습 영상을 다 공부하셨다면 그 주차에 맞게 바로바로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2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차에서 한번 보셨을 거고 비제차에서 한번 보셨겠죠. YP 구할 때.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차 3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3개니까 Y의 트리플 프라임부터 나오겠죠. 해서 방정식이 A, Y의 트리플 프라임 플러스 B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Y 프라임 플러스 DY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라 하고 문제를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특성 방정식 갖다 쓰시고, 그럼 거기 있는 개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해서 A 람다의 3승 플러스 B 람다의 제곱 플러스 C 람다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쓰시고 그것의 해를 구하시면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봤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느껴졌으면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근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해서 유리수 근이 하나 있게 문제를 줄 거예요. 없는 걸로 주지 않습니다. 유리수 근이 하나 있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있죠. 최고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어떤 유리수가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약수가 되는 거 양의 약수, 음의 약수 그걸 다 찾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해서 그걸 가지고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걸 하나 찾으시면 되고 0 되는 걸 하나 찾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알파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식이
그 방정식 표현한 식이 람다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눗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그 조립제법 이런 거 배웠죠? 예, 다항함수를 다항함수로 나누는 방법 배웠죠?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 영상에도 그 나눗셈 하는 걸 잠깐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다가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최고차항 가지고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나누셔서 나누고 나면 이제 2차 식이 나와요. 그렇죠? 2차 식은 어려울 게 없죠?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세 개의 근을 모두 찾을 거예요. 그렇죠? 해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렇게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해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찾았는데 그게 전부 같은 거고 삼중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웠죠. 예,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한 개가 3번 나온 거니까 그걸 람다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렇다면 람다 1을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2의 람다 1 x승 쓰고 거기다가 삼중근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2차식을 곱해야 되죠. 중근이 생겼으면 1차식을 곱해주고 그렇죠? 예, 삼중근이 생겼으니까 2차식을 곱해주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쓰면 돼요. 예,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삼중근인 경우가 해결이 된 거고 그렇죠? 또는 하나는 다른 게 나오고 두 개는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해서 다른 것을 람다 1이라고 했다면 C1, 2의 람다 1 X승 이렇게 써야 되고 플러스 두 개 같은 것을 람다 2라고 했다면 2의 람다 2 X승 곱하기 중근이 생겼으니까 1차식 곱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C2 플러스 C3 X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외의 케이스는 전부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예, 전부 다른 경우가 나오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 다 다르다. 전부 다른 실근이었다. 그러면 C1, 2의 람다 1 X승 플러스 C2, 2의 람다 2 X승 플러스 C3, 2의 람다 3 X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케이스는 뭐가 남았어요? 복소근이 있는 케이스가 남았죠. 그렇죠? 근데 복소근이 있다 그러면 복소수 근은 당연히 방정식을 풀었을 때 복소수가 하나의 근으로 나왔다면 그것의 켤레도 근이 된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제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나왔다고 하면 켤레가 있으니까 두 개가 쌍으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는 당연히 그러면 3차니까 3개니까 3차 방정식을 푼 거니까 하나는 당연히 실수고 그렇죠? 두 개는 켤레로 복소수가 됐을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수가 된 걸 람다1이라고 하면 C1, 2의 람다1 X승 있어야 되죠? 플러스 나머지는 복소수니까 그 복소수를 켤레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이렇게 줬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코사인 사인 파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를 가지고 플러스 2의 알파 x승 곱하기 이제 이미상수 두 개가 거기 들어가면 돼요. C2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3 사인 베타 x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3개 선형 미분 방정식도 제차인 케이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특성 방정식만 잘 풀어서 근만 잘 구하면 그렇죠. 근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케이스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 스타일은 개수 축소법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개수 축소법. 예, 역시 학습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학습한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주겠죠. 예,
이번엔 함수 계수로 들어갈 수 있죠. 예, 해서 ax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y 프라임 플러스 cxy는 0. 이 미분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하나의 해가 y1이었다. 그렇다면 y1하고 1차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를 하나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계수 축소법 배운 대로 그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계수를 1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ax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었다면 전체식을 ax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예. ax로 나눠서 y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것을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로 만들었을 때 이제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0이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럼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y 프라임 앞에 있는 함수 계수가 있어요. 그것을 px라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셔야 두 번째 해를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계수 축소법이라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똑같이. 예. y2는 v 곱하기 y1이라고 하자.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v는 함수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예,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얻어놓은 게 있죠. 결과가.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v는 인티그럴 앞에서 준 y1이 있었죠. y1 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dx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y1을 가지고 그리고 px를 가지고 y1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그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인티그럴 px dx는 어떻게 적분이 된 건지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설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 y1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이 뭐다라는 것도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적분하면 뭐다라는 것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과정이 다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과정 다 맞고 답이 다 됐으면 그러면 이제 b를 구했을 테니까 b하고 y1하고 곱하는 과정을 이제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y2는 b하고 y1 곱한 건데 b를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거기다 y1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y1하고 1차 독립이 되는 해는 y2인데 b 곱하기 y1 이렇게 된다. 결과가 이거다.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거기서 우리 학습했다시피 바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인티그럴 px dx 계산할 때, 그 적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당연히 적분상수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게 0이다 그러면 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b를 구할 때의 적분상수도 마찬가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왜 그랬어요? y1하고 y2가 서로 1차 독립이다. 그러면 일반 해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결국 거기다가 C1Y1 플러스 C2Y2 이렇게 해서 Y1과 Y2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것들이 전체 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Y1, Y2에다가 C1, C2라는 개수를 곱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를 만들 거니까 미리부터 상수를 갖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수축소법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풀어주시면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11번째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초기값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스타일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복소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다 풀어봤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초기값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기값을 줬으니까 초기값은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예, 0일 때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y와 y 프라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해서 y0은 얼마, y 프라임 0은 얼마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y에다가 그렇죠? 예,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거기서 C1과 C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C1과 C2를 구하시고 그러므로 C1은 얼마, C2는 얼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그러니까 해는 Y는 하고 이제 앞에 구했던 해에다가 C1, C2 자리에 여러분들이 구한 상수 예, 그 값을 써주시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역시 11번째 문제도 만점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스타일. 예, 12번째 스타일은 상수 계수고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예, 이것은 YP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특수해. 예, 그런데 그 특수해를 구하는 그 형태 중에서 예, 이 미분 방정식이 예, 이쪽에 왼쪽에 이제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이걸 가지고 만든 식이 있을 거고, 는 하고 오른쪽에 어떤 함수, 그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보통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럴 때 그 gx가 지수 함수가 되는 그런 문제를 줄 거예요. 12번째 스타일은. 예, 그렇게 하면 이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과제였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과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잘 푸셨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로 gx를 주면 여러분들은 중복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왼쪽하고 중복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중복이 없을 수 있고 중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중복이 두 개까지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왼쪽 것이 중근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오른쪽 것하고 같은 값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중근. 그렇죠? 두 개가 중복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지수 함수가 만약에 2의 알파 x승이었으면 여러분들은 yp는 a 어떤 상수입니다. a 곱하기 2의 알파 x승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a 곱하기 2의 알파 x승을 왼쪽에 있는 그 미분 방정식 형태에다가 대입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같다라고 두고 거기에 있는 a가 얼마냐?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a를 구하시고요. 그 a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a가 얼마니까 yp는 a 곱하기 2의 알파 x승이었는데 a가 얼마였으니까 얼마 곱하기 2의 알파 x승이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여러분들 두 번째 과제에 있던 것처럼 중복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과제는 중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이 있는데 중복이 없는 해를 쓰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잘 살피셔야 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중복이 하나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하고만 같고 하나하고는 달랐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쓰나요? yp는 a 곱하기 여기에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 곱해져야 됩니다. 독립변수는 제가 t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x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x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도 답을 x라고 쓰셔야 되고 제가 t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도 t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변수를 맞추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라고 가정을 했다면 변수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yp를 a 곱하기 x 곱하기 2의 알파 x승 이렇게 두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yp를 왼쪽에 있는 미분 방정식 형태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계산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gx하고 같다라고 두고 양쪽을 비교해서 그래서 a가 얼마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찾으시고 답을 내서 그러므로 yp는 예, a를 구했으니까 a 곱하기 x 곱하기 2의 알파 x승이야.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복이 두 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것은 중근 스타일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근이었을 거예요, 왼쪽은. 그런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GX하고 같은 거였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두 번 중복된 겁니다. 두 번 중복된 거니까 이번에는 X제곱을 곱하셔야 돼요. 해서 YP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A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의 알파 X승.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렇게 두시고 역시 왼쪽에 있는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시고 해서 두 번 미분해야 되고 한 번 미분해야 되고 yp 그대로 쓰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해서 그걸 오른쪽에 있는 2의 알파 x승하고 같다라고 두고 그리고 a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a를 구하면 이제 그래서 yp는 a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의 알파 x승이었다. 자, 그런데 a가 얼마였으니까 이것이 얼마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의 알파 x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yp를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죠. 그렇죠? yc는 당연히 앞에서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gx를 0이라고 두면 보조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주어진 방정식에. 그렇죠? 해서 그건 제차일 거고 제차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푸시면 되고 그렇죠? 해서 거기서 얻은 일반해를 yc라고 두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처럼 yp를 각자의 경우마다 구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yc도 yp도 구한 형태가 됐죠. 자, 그러면 답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y는 이 방정식의 해는 yc 플러스 yp다. 이렇게 쓰고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했던 yc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두 번째 단계에서 구했던 yp 그대로 써주고 해서 y는 yc 플러스 yp 이것을 완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7번 스타일부터 12번째, 12번 스타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 실시간 수업은 다음 주 2주 후에 오늘 같은 요일 수요일 같은 시간 9시부터 있습니다. 해서 30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똑같이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실시간 수업은 3차 실시간 수업이 있은 그 바로 뒷주에 있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니까 기말 시험 공부를. 그래서 2주 후에 한 번, 3주 후에 한 번. 그래서 3주 후에까지 두 번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시 공지하고 또 초대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초대받으면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지금 30분 예약을 했는데 회의를 이렇게 다 끝냈고요.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음소거하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오픈 채팅 켜놓은 데다가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